유비는 관우의 죽음 이후 분노해서 오나라를 공격했고 초계 대군이 크게 패배하자 제갈량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효직이 살아있었다면 능히 주상을 제지해 오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갈량도 말리지 못한 유비의 출병을 법정은 말릴 수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유비에게 법정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을까요? 법정은 옹주 부풍군 미연 출신으로 자는 효직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법진은 청절로 이름이 높은 선비였습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자 법정은 맹달과 함께 유장에게 의탁했습니다. 법정은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도연의 현령이 되었고 이후 군의 교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유장에게 더 높은 직위까지 중용되지는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 자신의 큰 뜻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야심이 많았던 법정은 가깝게 지내는 익주별과 장송에게 유장이 큰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며 남몰래 탄식했습니다. 장송은 형주에서 조조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연의에서는 장송이 조조에게 푸대접을 받았다고 묘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조가 크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어찌됐던 장송은 조조에게 불만을 품었고 유장에게는 조조와 조공 관계를 끊고 유비와의 동맹을 권했습니다. 유장이 장송에게 누가 사자로 갈 만한지 묻자 장송은 법정을 추천했고 법정은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결국 유비에게 사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의에서는 장송이 형주로 가서 유비를 만나고 초계 지도를 바치는 것으로 묘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신으로 갔던 사람은 법정이었습니다. 유비를 만난 법정은 즉시 유비의 그릇을 알아봤습니다. 법정은 유비를 유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물임을 간파했습니다. 익주를 부흥시키고 조조에 맞서 천하를 제패할 사람은 유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은 유비를 만나고 돌아와 유비를 칭찬하며 은밀하게 유비를 추대할 계획을 장송과 함께 모의했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장송은 불안해하는 유장에게 유비를 익주로 불러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법정은 유비에게 유장의 뜻을 전하면서 은밀하게 다음과 같은 계책을 올렸습니다. 명장군의 영명한 재주로 유목의 유약함을 틈타십시오. 장송은 신임받는 중신으로 내부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이후에 익주의 풍성함을 기반으로 하늘이 내린 험주아함에 기대면 대업을 이루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입니다. 유비는 법정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촉으로 들어가서 유장을 만났습니다. 유장은 유비의 군사를 늘려주었고 유비는 장로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유비는 친족인 유장을 치며 익주를 차지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방통이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설득했습니다. 212년 유비가 양회, 고패를 죽이고 익주를 공격할 무렵에 장송의 내통 혐의가 발각되어 참수당했고 유비는 유장과 결국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정도가 유장에게 다음과 같은 계책을 냈습니다. 유비는 외떨어진 군사로 우리를 습격하니 수가 1만을 채우지 못하고 들의 곡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서와 제동의 백성들을 내몰고 창고와 곡식을 모두 태운 후 방어를 단단히 하고 싸워주지 않는다면 군량이 떨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달아날 때 공격하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유비는 이 계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법정과 상의했습니다. 법정은 그 계책은 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유장은 나는 적에게 맞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백성들을 움직여 적을 피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소. 라고 말하며 정도를 내치고 그의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비군은 연이은 승리 이후 낙성을 포위했고 법정은 유장에게 항복을 권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유장은 법정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14년 유비군이 마침내 성도를 포위했으며 유장의 수하 허정이 성을 넘어 항복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실패했습니다.
유장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굳이 허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장은 유비에게 항복했고 유비는 배신하려던 허정을 박대하며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법정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헛된 명예를 얻었으나 내실이 없는 자가 있으니 허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공께서 대업을 시작하려 하며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허정의 허명이 널리 퍼져 있으니 그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주공께서 어진 사람은 천대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를 경중해 연왕이 과계를 대우했던 일을 뒤따르십시오. 유비는 법정의 말을 듣고 허정을 후대했습니다. 법정은 촉군 태수 양무장군에 임명되었고 유비군의 최고 중요한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나 원한을 되갚지 않는 법이 없었고 자신을 회상한 자 몇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가 제갈량에게 법정이 지나치게 행동하니 그의 권한을 억눌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공께서 공안에 계실 때 북으로는 조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고 동으로는 송건의 핍박함을 꺼려했고 가까이에서는 손부인이 곁에서 변고를 일으킬까 두려워했으니 진퇴양난이었소. 법효직이 주공을 높이 날게 하고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게 했으니 어찌 법정의 권한을 억누르겠소. (217년) 법정이 유비를 설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조가 일거에 장로를 항복시켜 한중을 평정하고도 파촉을 도모하지 않고 하우연, 장압을 남기고 자신은 황급히 북쪽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그의 지모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필시 내부에 우환이 닥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우연과 장압의 재략을 헤아려보면 우리의 장수들만 못하니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후 농업을 일으켜 기회를 노린다면 상으로는 구적을 무너뜨려 왕실을 받들거나 중으로는 옹주, 양주를 차지할 수 있고 하루는 굳게 지키며 오래도록 유지하는 계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 놓쳐서는 안됩니다. 유비는 법정의 계책을 좋게 생각하여 한중 공격을 명했고 법정도 함께했습니다. 219년 유비가 양평에서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전진하며 전군 흥세에 영체를 세웠고 하우연이 군사를 이끌고 땅을 다투었습니다. 법정은 진영을 살핀 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히 공격할 만합니다. 이에 황충군이 높은 곳에 올라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 하우연군을 대파했고 하우연은 결국 참수되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야전에서 사령관을 잃은 뼈아픈 패배, 유비에게는 평생 패전만 거듭하던 조조에게 승리를 거둔 눈물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법정은 상서령, 호군 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220년) 법정은 겨우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비는 법정을 위해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고 시호를 내려 이쿠라고 했습니다. 유비가 살아생전에 시호를 내린 인물은 법정이 유일합니다. 관우, 장비, 조운 등 다른 공신들은 죽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호를 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법정의 위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의 사망 이후 아들 법막이 관내 후에 자기를 받으며 후사를 이었고 이후 봉거도의 한양태수에 이르렀습니다. 제갈량과 법정은 생각하는 바가 비록 같지는 않았지만 공의를 위해 서로 인정하며 따랐습니다.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모를 높게 여겼습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내뱉었던 법효직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소설과 달리 유비는 전략 전술에 관해서는 제갈량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의 장기는 내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장량이 아니라 소화에 가까웠습니다. 전략과 관련한 국가 경영 전략, 예를 들면 오나라를 치르면 군사 몇만과 군량이 필요한데 그걸 2년 안에 조달할 방법이 있겠느냐 같은 내용은 제갈량과 의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군사 전략에는 제갈량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법정을 찾았던 것은 정말 유비를 말릴 수 있었느냐 보다
이릉대전 중 군사 전략상의 아쉬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유비를 제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대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제갈량의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마속을 가까이 하면서 군사 전략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법정을 일의 성패를 보는데 뛰어나고 기이한 꾀와 계책을 지녔으나 평소 덕이 있다고 칭송되지는 못했다. 법정은 정욱, 곽가와 견줄만 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유비의 꿈을 이뤄줄 수 있었을지가 궁금해지는 천재 전략가 법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